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38년을 근무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았던 날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낡은 교실 바닥, 분필 가루가 날리던 칠판, 아이들보다 더 떨리던 자신의 손.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교실은 스마트 칠판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숙제를 제출했지만 김 교사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점심시간이면 급식실에서 아이들 식판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피고 하교 시간에는 복도를 서성이며 뛰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김 교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말로만 듣던 날이 오긴 오네요. 막상 떠나려니까 어떠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학기, 아이들은 더 자주 김 교사의 자리로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졸업하면 안 오세요? 선생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김 교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도 너희 근처에 있지 않을까? 퇴직식 날 교무회의실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시며 수많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말에 김 교사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몇몇 젊은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퇴직식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교실에 들렀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하교한 뒤였고 교실에는 의자 긁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분필로 작게 글자를 썼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조용히 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네? 응, 오늘로. 허전하지 않아? 김 교사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허전한데 더 무서운 건 내일 아침에 갈 데가 없다는 거야. 퇴직금 명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퇴직금 약 2억 8천만 원, 개인연금과 적금, 예금까지 합쳐 약 4억 원 남짓. 숫자만 보면 불안할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김 교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은 매달 나오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책 삼아 학교 근처를 걷다가 문을 닫은 오래된 문구점을 보게 됐습니다. 셔터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쳤고 김 교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들을 수 있는 문구점, 자신이 아이들 얼굴을 아는 곳, 시끄럽지 않게 지켜볼 수 있는 공간.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문구점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문구점? 갑자기? 무인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있을 필요도 없고 당신 쉬어도 돼. 굳이 또 일 안 해도 쉬는 게 나한테는 더 힘들 것 같아. 며칠 동안 그는 무인 문구 매장을 조사했습니다. 매출 구조, 절도율, CCTV 설치 비용, 인건비가 들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리스크. 엑셀 파일에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월 예상 매출 3천만 원, 고정비 1천만 원, 순이익 1천만 원 이상.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다시 그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여기 위치는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애들 많습니다. 아이들 위주라면 문구점이 맞겠네요. 김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교사라서 아이들 흐름을 좀 압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연장선일지도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들 선택이 될 줄은, 그리고 아이들로 가득했던 공간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구점 공사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김성호 씨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바닥 타일 색깔부터 진열대 높이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는 다시 줄자를 들고 몇 센티미터를 재봤습니다. 교실에서 책상 배치를 고민하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인 계산대와 CCTV 설치가 끝난 날,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사각지대는 없는지, 아이들 얼굴이 너무 크게 찍히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시하는 느낌은 주면 안 돼. 혼잣말을 하며 위치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계속 계산기처럼 돌아갔습니다. 월세 350만원, 전기관리비 평균 120만원, 물품 원가율 약 55%. 그래도 하루 매출이 100만원만 넘으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오래 가는 게 목표야. 오픈 첫날 아침 셔터를 올리자마자 아이 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어요? 와, 문구점이다. 김성호 씨는 안에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천천히 봐. 아이들은 매장 안을 빙글빙글 돌며 감탄했습니다. 반짝이는 스티커, 캐릭터 노트, 고급 필기구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와, 이거 우리 학교 앞에 있던 데보다 훨씬 좋아. 여기 카드도 돼? 첫날 매출은 78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밤 매출 내역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하루 평균 매출은 120만 원으로 올라갔고, 한 달이 지나자 첫 달 매출 3,800만 원, 순이익 약 1,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는 엑셀 파일에 그 숫자를 입력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매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상이에요? 이거 시험 잘 보라고 샀어요. 김성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와서 또 이야기해줘. 학부모들도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애 혼자 보내도 되죠? 당연하죠. CCTV도 다 있고요. 확실히 믿음이 가네요. 어느 날은 전직 제자가 대학생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6학년 3반. 아이고, 어떻게 기억 못하냐? 얼굴 그대로네. 그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뵈니까 이상해요. 둘째 딸 매출은 4,200만 원, 셋째 딸에는 4,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성호 씨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매장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아내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웃는 것 같아. 동네 상인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구점 사장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 다르네. 김성호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아직 나도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느끼던 공허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확인할 숫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 하나가 계산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 할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작은 문구점이 자신의 노후를 조용히 길게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큰 욕심 없이 유지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부드럽게 채워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균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문구점을 연 지 정확히 6달째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성호 씨는 평소처럼 저녁 무렵 매장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몰려왔다가 하나둘 빠져나가고 계산대 앞에서 웃으며 카드를 찍는 모습들이 화면에 지나갔습니다. 늘 보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고 정리를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급 만년필 진열대가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정리할 때는 꽉 차 있었는데 오늘은 2개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각했겠지. 그렇게 넘기려다가 마음이 찜찜해 매입 내역과 판매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매 기록에는 해당 제품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정리 중 분실, 진열 중 파손, 시스템 오류. 설마 애들이라는 생각은 애써 밀어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아이들을 의심한다는 건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인기 캐릭터 연필 세트 5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CCTV를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넘기던 화면을 멈춘 순간 그의 손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자연스럽게 연필 세트를 집옷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산대 근처를 지나 나갔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화면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왔던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성호 씨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으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손과 가방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저씨 계속 보고 있어. 뭔가 눈치 주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CCTV로 확인하며 들었을 때 김성호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여기 정리하는 거야. 편하게 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절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더 이상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비교적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있어 학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아이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약속한 날 학부모는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죠? 김성호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영상이 있어서요. CCTV 화면을 보여주자 학부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몰아붙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애를 도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무인이라면서요. 관리 못한 걸 왜 애한테 뒤집어 씌워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나 처벌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됐습니다. 우리 애 여기 다시 안 옵니다. 학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구점 아저씨가 애들 CCTV로 계속 본대. 뭐만 없어지면 다 의심한대. 맘카페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전직 교사가 운영하는 문구점 아이들 감시 심함. 작은 일에도 학부모 불러서 문제 삼음. 김성호 씨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고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불매합니다.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을 듯. 그달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까지 월 4천만 원대를 유지하던 매출이 2,9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절도 손실과 매출 감소가 겹치며 순이익은 3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문제가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는 걸.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해? 아니 그런데 이러다 더 안 좋아질까봐.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매장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매장은 더 이상 웃음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노후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은 김성호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댓글이 10개 남짓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20개, 이틀이 지나자 5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직 교사라서 더 무서워요. 아이들 트라우마 생길 듯. CCTV로 애들 감시하는 문구점이라니. 김성호 씨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댓글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스크롤이 느려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반박 글을 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불을 지필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며칠 뒤부터 매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 몰려들던 아이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 이상 들어오던 방문객 수가 120명, 9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끼리 속닥거리며 말하는 소리도 CCTV에 잡혔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기 가지 말래? 괜히 문제 생길까봐. 김성호 씨는 매장 한쪽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항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거리두기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웃으며 인사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아예 매장 앞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달 매출은 2,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약 700만 원 감소,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고 절도 손실과 추가 보안 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150만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엑셀 파일에 빨간 숫자를 입력하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마이너스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학부모가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그 문제 있는 문구점 맞죠? 김성호 씨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친구 엄마들이 다 여기 위험하다고 해서요. 위험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있는 데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애들한테 의심부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김성호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학부모는 고개를 젓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해당 장면이 또다시 맘카페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문구점 사장 학부모에게 언성 높여. 그 주말 매출은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토요일 매출 38만 원, 일요일 41만 원. 불과 2달 전만 해도 주말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던 시기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계산대 앞에 앉아 매출 합계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이거 계속 해야겠어?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켜본다고 나아질까? 내가 애들한테 잘못한 건 없어. 아내는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걱정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김성호 씨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시 매장으로 나가 CCTV를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 단체 채팅방에서 그 문구점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소비 패턴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근처 다른 문구점이나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달 매출은 1,700만 원, 순손실 450만 원. 김성호 씨는 처음으로 대출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못 버틴다. 교사 시절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하나가 매장에 들어왔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나가려 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안 보고 가? 아이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오지 말래요. 그 한마디에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그는 매장 안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기대가 가득하던 공간은 어느새 침묵과 눈치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문구점의 가장 큰 자산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표의 숫자는 매달 더 낮아졌고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부의 끝에서 김성호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끝내야 하나? 이 질문은 곧 그의 삶 전체를 흔들게 될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자 모든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 얼굴도 너무 상했어요. 내가 평생 교사로 버텼는데 이거 하나도 못 버텨? 말다툼은 잦아졌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차 말 남은 자산은 예금 3천만 원, 카드 대출 6천만 원. 그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철거 날 아이 하나가 유리창 밖에서 말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 이제 안 열어요? 김 교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쉬려고. 폐업 후 그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이들 좋아했던 거 난 알아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노후 창업은 아이디어보다 감정 관리, 수익보다 리스크 대응, 열정보다 철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인 업종은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